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매매 시그널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간밤 미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부 지수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 파월 의장의 입에 있었습니다. 전일 상원 청문회에서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데 이어서 하원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내놨는데요. 3월 FOMC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계속해서 좀 불안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우리 시장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한 내만여의 날이기 때문에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시황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하신다면 조금은 불안감 덜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한 내만여의 날입니다.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그럼에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일 우리 시장 조금 크게 흔들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를 위주로 큰 흔들림 나타냈던 하루였는데요. 1%가 넘는 낙폭 보여줬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도 흔들렸고 지금 개인만 매수세가 들어왔던 어제 시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던 코스피였는데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모습 보여주게 될지 예상 체결 지수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일단 양시장 모두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불안감을 이야기를 했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0.35%, 0.4% 각각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 체결 지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0.35% 상승 출발하면서 2,440선 올라타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살펴보시면 0.4% 더 높게 출발하면서 817포인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입니다. 전일 시장 살펴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다시금 빨간불 켜줄 걸로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어제 좀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이 SK하이닉스였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굴지의 기업들이지만 조금은 주가가 출렁임이 다릅니다. 그 이유 살펴보니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이라던가 SSD 쪽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려나가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그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조금 더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D 적층을 통한 새로운 D램 개발 나서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가 추이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2.14%가량 어제 하락을 했는데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LG화학이 그동안 시가총액 상위 6위를 지키면서 조금 상승이 나왔던 만큼 어제는 하락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2.1%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와 네이버 어제 역시 6위부터 10위 중에는 기아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었는데 오늘은 현대차도 빨간불 켜고 있고요. 네이버도 0.49%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힘을 내주면서 가지고 있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는 어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오늘은 다시 0.89%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어제 다시금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창 공장의 본격적인 생산 재개에 나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에코프로 관련주들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어제 코스닥이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보여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2.39%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 주가 추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3.13% 더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LNF는 1.42%, SM은 오늘 좀 쉬어가네요. 0.95%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시죠.
자, HLB 전일 하락에 이어서 오늘도 0.62%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JYP 엔터테인먼트, 펄어비스 보합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1.63%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일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살펴볼 종목 경동인베스트인데요. 플랜트 그리고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동인베스트 그 전일장에서도 시간외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 탄력을 받아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지난해 티타늄 광물 개발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특별한 이슈가 지금 또 새롭게 나왔다기보다는 계속해서 2차 전지 또 티타늄, 코발트 이런 소재 쪽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경동인베스트에도 좀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는데요. 14.87% 높게 출발하면서 128,2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레몬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전일 시장에서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었죠. 사실 2연상을 기록을 했던 레몬이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쌓아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쌓아갑니다. 5.92%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8,410원 출발 예상이 됩니다. 레몬이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 지금 이전의 전고체 배터리보다 수명이 7배, 8배가량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레몬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미래나노텍인데요. 미래나노텍 전일장에서 23.31% 굉장히 큰 상승 탄력 받아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전통적으로 영위를 해왔지만 2차 전지 쪽으로도 최근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미래나노텍인데 지금 양극재, 첨가제 그리고 수산화 리튬 분말 가공을 포스코 케미칼에 납품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미래나노텍에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1%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3450원으로 오늘 시장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소니드 보시죠. 소니드도 어제 22.77% 큰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5.81%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6,19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YTN입니다. 이 종목 한때 계속해서 상한가를 안착을 해주면서 지분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요. 또 한 번 그 이슈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1.92%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YTN 같은 경우는 어제 16%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오늘 9,57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YTN을 지금 뭐 새 주인으로 인수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는 기업들, 동화기업, 국민일보, 농심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전 KDN의 YTN 보유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로 YTN 계속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한국경제TV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YTN 매각권 관련해서 언급이 됐던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슈가 있습니다. 주가 안정,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미래에셋증권과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어제 상승 탄력 받아주고 오늘 20% 넘게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KC코트렐입니다. KC코트렐 환경 엔지니어링 쪽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전일 11%가량 상승 탄력을 받아줬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큰 상승폭 쌓아갑니다. 9.51% 높게 출발하면서 2,475원에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유럽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CRMA입니다. 유럽 핵심 원자재법인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탄소 발자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국내에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KC코트렐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한전 KPS입니다. 전일장에서 7.49% 높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원전 수출 모멘텀이 최근 다시 부각이 되고 있죠. 전일장에서도 어제 시장에서도 원전 관련주들 조금씩 탄력 받아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1.39% 높게 출발하면서 36,4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시장에서 시간 외에서
탄력을 받아줬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산업 보시면요. 이 종목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실적이 이전 분기에 비해서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28% 상승 탄력 아주 강하게 받아주면서 3,4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SC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실적에 반짝 불을 켜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11.26% 높게 출발하면서 1,71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마녀의 날 일단은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니까요.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전일장에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도 다시금 좀 힘을 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일단은 개장 전에 우리 상황이었는데 일단 현재 시간 9시 18초, 19초까지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먼저 살펴보면 1.69% 높게 출발하면서 1,320원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환율의 상황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시장 출발했네요. 코스피 0.37%, 코스닥은 0.38%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개장 시황 이분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봐야겠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우려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빨간불 켜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0.43%까지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현대차와 네이버가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도 오늘 괜찮네요. 아무래도 지금 어제 낙폭에 대한 부분들도 회수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성욱 차장님 코스피 개장 초반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지금 여건은 똑같죠. 어떻게 보면은 그 파월 의장의 머타 발언에 대한 금리 상승 우려, 또 이제 장 초반에도 이제 달러 강세가 어떤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어제 미국 증시 본다고 하더라도 장 막판에 상승 전환을 성공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은 반등을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7%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관련 주들에 대한 상승 여력이 시장을 좀 받칠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한번 본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지금 0.66%, LG에너지솔루션이 0.71%, SK하이닉스가 0.9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삼성 SDI를 제외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폭이 오늘 좀 크게 나오는 부분은 카카오죠. 2.03%, 크다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지금 카카오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 SM에 대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카카오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치 앞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카카오의 본업 가치, 저도 이제 본업 가치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이슈가 이벤트가 이게 쿠션처럼 이렇게 좀 계속 있는 상황에서 이 방향성을 좀 갖고 간다는 게 좀 잡기가 힘든 상황은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봤을 때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기업들은 많이 없습니다. LG전자가 그나마 지금 2.38%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LG전자의 이 목표 주가를 15만 원 이상까지도 계속 좀 높여주고 있죠. 지금 그전에는 어떤 전장 쪽의 수주가 나왔지만은 지금은 현재 1분기 실적까지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전 쪽에서의 이 프리미엄 가전의 매출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가 굉장히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본업 가치에 의한 그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어떤 전장 쪽에서의 수주라는 부분보다도 이 본업 가치의 상승이 그대로 좀 주가 좀 연결이 되고 있나 좀 좋은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1위부터 70일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2% 이상 오르는 기업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으로 골고루 좀 저가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승폭이 그나마 좀 나오는 이 종목들 시가총액 한 100위까지 한번 볼까요?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는 기업들은 많이 없고요. 그렇다고 1% 이상 조정받는 기업들도 지금은 현재는 나와주진 않고 있고, 시가총액 100일자 한정 기술이 그나마 4.53% 좀 상승폭을 키우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KPF도 코스닥 종목이긴 하지만 중소형 종목이긴 하지만 이 풍력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폭을 좀 키우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 코스피에서는 한전기술이 풍력에너지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죠. 오늘 4.4%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그런 특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코스피 상황 살펴볼 때 미증시 반등이 장 후반 쪽에 좀 남았던 만큼 우리 시장도 비슷한 흐름 보여줄 걸로 보인다. 이성욱 차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분위기 좋은 가운데 네이버라던가 카카오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지금 표정 괜찮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코스닥 그새 좀 상승폭 반납했습니다. 0.06%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봐도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조금 더 쉬어가네요. 2%가량 하락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오늘 보니까요. 반도체 쪽에 오늘 코스닥에서 좀 강한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개장 초반 시황 빠르게 짚어주시죠. 지금 현재 코스닥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이 그전에 많이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폭이 오늘 좀 더디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선 지금 시가총액이 에코프로비엠이 1.67% 하락, 3위죠. LNF가 3.66% 하락, 에코프로가 2.69%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많죠. 하지만 이제 과열로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오르면은 과열하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유동성이 다만 어떻게 유동성이 지금 2차 전지 업종에 좀 몰렸다라고 느낌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열과 차익실에 대한 우려감을 너무 이제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도 쉬었다 간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주가에 대한 어떤 어떤 계단식의 상승 부분을 또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도 제조 지표가 반등이 되죠. 그리고 이런 좀 미국 쪽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속도 조절을 한다는 부분은 오히려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더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쪽에서의 어떤 큰 어떤 조정, 그러니까 오늘 솔직히 지금까지 오른 거에 비해서도 또 조정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2차 전지 업체들한테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감을 너무 빨리 갖고 가는 것보다도 한번 좀 쉬었다, 변동성 좀 죽었을 때의 어떤 기업 가치를 따지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테슬라 효과가 가장 크게 발휘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업체에서는 LNF죠. 그렇기 때문에 이 LNF가 어떤 테슬라 쪽에서의 의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 테슬라도 어떤 수요 회복도 좀 빠르고 있고, 그리고 고객에게 대한 다변화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기대가 되는 게 또 LNF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 어떤 2차 전지 소재로 좀 올리는 부분 같은 경우가 우리 좀 LNF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매수 관점,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관점을 가져가 보는 게 바로 이제 LNF도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1.25%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3% 상승세 보여주면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지는 부분, 좋습니다. 많이 주가도 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반등 부분에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의 이 또 바이오 기업 중에서 대표주들이 치고 나가야 어떻게 보면은 제약 바이오 중성주들도 주가가 좀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주가 상승을 계속 좀 응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이 지금 3.64%, 케어젠도 지금 3.61%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2차전 소재 업체죠. 첨보가 지금 3.82% 좀 조정을 받는 거 봤을 때 오늘 2차전지 이 소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위부터 이제 50위까지 깁을 본다고 했을 때도 PNT가 좀 3.68% 하락, 동아기업이 2.4% 하락, 2차전지 좀 그 소재 또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오늘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좀 그 안전하게 좀 주가가 그래도 좀 그 어떤 이벤트가 없이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대형주들이 오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상황 살펴본다면 쉬어간다기보다 계단식 상승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자, 최근에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던 2차 전지주 조금 더 조정이 오늘 좀 나와주고 있는데 챙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같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중국 제조업 지표 반등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업종별로 흐름 살펴본다면 건설과 오늘 철강금속 좀 좋게 업종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오늘 그 업종 본다고 한다면 건설업종, 그리고 섬유유복, 기계업종의 좀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이 쉬어가니까 중국 미국이 중국과 연결된 그런 업종과 기업들이 관심 많이 받고 있고, 지금 건설업종 SC 엔지니어링이 지금 11.71% 상승세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고, 이 작년 영업이익 실적 나왔죠. 흑자 전환하면서 시장에서 그 SC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 평가가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SC 엔지니어링이 건설업종이지만 SK 머티리얼즈 그룹과 2차전 혁신소재 생산설비에 대한 이 프로젝트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와 또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과 또 이제 2차전지 쪽 EPC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또 이제 자회사 셀론텍 실적 괜찮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권사들 SC 엔지니어링을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DLENC가 4.59%, 한전 KPS가 2.37%, 지능기업이 2.1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보험업종도 오랜만에 상승폭을 갖고 가네요. 현대해상이 지금 3.98%, 그리고 DB손해보험도 3.16% 상승세 보여지면서 오늘 특히 이제 그 손해보험 쪽에서의 기업들 같은 경우가 다른 보험 기업들 대비해서 상승폭을 좀 그 상승세를 좀 가져가는 모습이 나타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생명 쪽보다는 이 손해보험 쪽에서의 기업들이 오늘 좀 주가 상승폭을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승폭이 이제 반도체 쪽 중심입니다. IT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중성 반도체 기업, 다물 멀티미디어가 4.65%, 제이스텍이 4.6%, AD 테크놀로지가 4.25%, 아진엑스텍이 지금 3.78% 상승세 보여주면서, 특히 이제 이 다물 멀티미디어,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오늘 상승폭 좋네요. 미래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기업들이 저 오늘 좀 상승폭을 좀 키워가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건설, 섬유, 의복, 철강, 금속 업종 좋고요. 또 오늘 보험도 괜찮은데 그중에서도 손보사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업종도 중소형 쪽에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성웅 차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시황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우리 시장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고 코스닥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우리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황 분석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시장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소폭 상승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생각보다 좀 다른 점들이 있죠. 코스닥이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약보합 정도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미국은 다우는 약보합이었고요. 나스닥이 0.4%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국내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움직임이 조금씩 다르죠. 이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섹터와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데, 코스닥을 사실 그동안 이끌었던 게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한 2차전지 관련한 종목주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 이 종목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약세가 된다라 그러면 상승 종목이 꽤 나오더라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 종목이 비슷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약보합 정도 되는 거는 그동안 좋았던 종목들,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라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제일 좋았었던 게 반도체죠. 이 반도체에 이 삼성전자가 우선 빨간불 켜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 대형주들은 크진 않지만 일정 부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로 놓고 봤을 때는 환율이 NDF 역외 환율을 한 7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5원 정도, 그러니까 역외 환율을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덜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환율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환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아직 매도에서 매수는 바뀌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지수라든지 전체적으로 큰 방향성을 보여줬다라기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지수는 박스권에 갇혔고요. 환율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한 방향 움직이기보다는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증시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증시 반등에 의해서 우리 시장 상승 나오고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 미증시와는 조금은 다른 결로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식 이사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지켜보고 계신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 시장이 좀 많이 묶여있기도 하고 변동성도 크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강한 대형주가 있었죠. LG전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LG전자 오늘도 2% 상승을 했습니다. 연초에 85,000원이었는데요. 지금 12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3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상승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실적이거든요. 지금 이 LG전자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최근에 상승하는 종목들,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실적입니다. 이 실적이 좀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지수가 막혀 있거든요. 상단과 하단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팔기도 적극적으로 사기도 부담스럽습니다. 팔자니 아깝고요. 사자니 부담스러운데, 이 안에서도 그래도 종목 매매를 해야 되고, 초대형주에서 조금만 떨어져서 본다라면은 LG전자 실적이 올라가고 있고요. 가전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 사업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LG전자 자체도 실적이 올라가지만 최근에 상승하고 주목받는 종목들은 확실한 실적이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가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만 절대 놓치고 가지는 말아야 될 부분이 실적이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LG전자 특징주를 짚어주셨고, 오늘도 2%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윤정식 이사님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보면 좋을 매매 시그널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원익 IPS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국내 증시에서 최근에, 오늘 빼고 최근에 가장 좋았던 테마가 뭐냐 그러면 1등은 사실 2차전지, 전기차 관련한 2차전지 종목이었고요. 2등이 반도체입니다. 특히 코스닥에서의 이 부품 소재주들, 2차전지와 반도체 부품 소재주들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2차전지 관련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반도체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중에 사실 반도체 장비주 중에 누가 대장이냐 그러면
원익 IPS거든요. 원익 IPS 이 어제도 양봉을 나왔고요. 오늘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미국 증시에서의 반도체 움직임이 좋았죠. 반도체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한 움직임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분기부터는 확실히 좋아지는 게 이제 조금씩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실적이 1, 2, 3, 4분기 상저하고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익 IPS 본다라면 물론 이제 작년 4분기에는 이 환율로 인해서 순이익이 적자가 나고 영업이익은 흑자지만 순이익이 적자가 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23년도부터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하반기로 갈 때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반도체 분위기는 그래서 비슷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그 부품주 안에서는 대장주인 원익 IPS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익 IPS 매매 시그널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 어떤 테마가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사실은 이 전기전자가 계속적으로 안 그래도 전기전자 섹터의 시가총액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데 뭐 오늘 사실은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전기전자 섹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전기전자 섹터가 강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반도체가 좋았거나 아니면 2차 전지가 좋았습니다. 반도체가 좋으면 1등, 3등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강했고요. 2차 전지가 좋았으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강했습니다. 시가총액 5위 안에 이 두 종목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럼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의 강세 테마 전기전자는 이 두 섹터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LG전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올라가고 있는 전기전자 섹터의 시가총액 높은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이 네 종목들이 오늘 전기전자의 강세를 견인하고 있거든요. 특징이 있죠. 이 네 종목들이 다 실적 바닥 찍고 조금씩 올라간다는 점. 좀 전에 제가 실적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바닥 찍고 올라간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좋지만 지수가 박스권에 묶여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 SDI를 빼고 그 밑으로 가게 되면 시가총액이 확연히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수에 있어서의 그런 부담감, 지수가 박스권에 있어서 확 올라가기가 힘든 그런 시가총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2등이라기보다는 시가총액이 한 단계 좀 떨어지는 좀 낮아져 있는 그런 2등 시가총액에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공통점이 실적도 좋아진다라는 점. 지수가 묶여있지만 지수에는 부담감이 좀 덜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이 강세 테마의 전기전자 섹터 이 2등 시가총액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강세 테마 전기전자 쪽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실적이 여기서 또 나오네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한 차례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보면 좋겠고 특히나 시가총액 대장주보다는 2등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탄력 더 받아줄 수 있는 만큼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약세 테마도 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테마 보고 계신가요? 네, 코스닥을 사실 그동안 이끌었던 테마죠.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에코프로, 천보, 이 코스닥에서 사실은 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코스닥의 지수 자체가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이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 20조거든요. 2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조거든요. 무려 2위와 1위가 2배 차이나 나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이 근데 이 연초를 생각해보면 시가총액이 10조였거든요. 10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2월 초에도 10만 원이었다는 점 본다라면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배의 상승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2차 전지 테마가 꺾여서 조정이 나오고 안 좋아졌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너무 빨리 올랐다라는 게 좀 부담스럽죠. 에코프로비에만 놓고 보더라도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배 가까운 상승세 너무 빨리 올랐고 그리고 지수가 좀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매매에 대한 속도, 매매 회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추세적으로 나오면서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차 전지는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미국에서 어제 뭐 테슬라가 조정 나왔다고는 하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분위기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꺾인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동안 상승을 정말 뭐 등에 업고 끌어왔던 만큼 오늘은 좀 짐을 좀 내려놓고 쉬는 듯한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꺾인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빠르게 올랐다는 점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오늘 보험업종 굉장히 잘 가고 있고 2%가량 상승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 보험업종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보험업종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죠. 좀 심심한 종목입니다. 은행주도 심심하고요. 증권주도 좀 심심한데 보험은 더 심심한 사실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보험업종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살펴본다면 오늘만 올라간 게 아니라 연초부터 놓고 보면 대부분의 보험업종들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좋거든요. 이 보험업종들 최근에 보면은 금리가 우선은 좋습니다. 금리가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보험업종들은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보험업종들이 좋아지는 이유는 이 수익률이 좋아졌을 때 보험업종들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보험업종들이 보험료를 받아서 이 보험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 비중이 가장 높죠. 근데 채권 금리가 계속적으로 좋다라는 점. 그러면 채권 금리가 좋아서 수익률이 좋아진다 그래서 보험료를 낮춰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수익률 면에서 상당히 좋아졌다. 보험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까지 봤을 때에는 보험업종들 실적이 좋습니다. 결론은 또 실적 됐죠. 이 실적이 좋다는 점까지 봤을 때 보험업종들 금리가 지금 단기에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죠. 채권 금리가.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보험업종들은 포트폴리오 사실 주가가 최근엔 좋았습니다. 근데 좀 심심한 편이라고 하더라도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담고 가시면 배당도 괜찮고요. 이 23년도에 보험업종들 실적도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 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험업종 상당히 좀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뭐 은행이라던가 증권이라던가 보험이라던가 이쪽은 조금 주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고 좀 재미없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용히 웃고 있는 쪽이 또 보험이에요. 그런 만큼 2023년 실적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하고 가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이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윤정식 이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국내 증시 꼼꼼하게 짚어봐야겠죠. KB증권 투자 콘텐츠 팀의 박건희 차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도 또 시황 분석도 해주시고 종목들도 이야기해 주실 텐데 박건희 차장님께서 항상 보시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좀 우리 시장과 볼 때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시장 1월 달부터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선물 지수를 잘 봐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고 깔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지수를 1월 달부터 제가 쫙 펼쳐놓으면은 1월 달에 저희가 어떤 업종이 올랐냐면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경기 민감주들 올랐을 거예요. 그 철강주들 위주로 올랐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이제 현대제철부터 해서 이렇게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하고 이제 양해하고 이런 기대가 이렇게 맞물려 있었다가 쭉 올랐는데 이거 1월 달에 오르니까 이제 이격이 부담이 되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딱 들어서부터 이런 경기 민감주, 철강주 중심으로 이렇게 쭉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올라왔었던 게 또 2차 전지주들이 쭉 올라오는데 역시나 이제 양극재를 필두로 올라오다가 좀 약간 이제 가격이 부담이 되니까 이제 응급재로 넘어갔었죠. 실리콘 응급재. 그러다가 이제 전액 견해질로 넘어가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넘어가겠습니까? 이제 SKC부터 해서 이제 동박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이만큼 이렇게 업종이 이제 다른 업종 내에서도 순환이 이렇게 딱 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3월 달에 딱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야, 이거 양극재, 에코프로 BM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업종 종목이죠. 포스코 케미칼. 이게 너무 오른 게 또 부담이 되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달부터 조금씩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바닥권에서 이격 부담이 없는데 업황이 회복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찾아보니까 며칠 전부터 이제 반도체 기판하고 MLCC 주들 올라갔죠. 삼성전기 필두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업황 회복 기대감이 있는 가격이 부담이 없었던 LG전자가 또 그래서 또 올라가는 거고요. 삼성전기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업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가전 쪽 안 좋고 휴대폰 안 좋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올라간다? 반도체 쪽이 또 올라가고 있죠. 특히나 이제 장비 쪽에서 PSK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부터 한 3월 달까지는 이제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대장주격으로 볼 수 있는 저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 위치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한 4.7%, 한 5%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는 거를 잘 버텨주고 다시 올라가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현재가 지금 5일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간 붕괴가 돼서 다음 단계인 21선 부분까지 좀 밀린다. 거기까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밑으로 하락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약간은 좀 주도주로서의 위치가 좀 아슬아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어떻게 보면은 21선이나 3일선, 5일선, 단기선 부분의 중간쯤에서 지금 붕 떠 있는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추가로 상승할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셔츠가 갈 건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섣부르게 오늘 정도 좀 하락을 했다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매수에 가담을 한다는 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2차 전지주들은 좀 살펴보자 하고 시황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건희 차장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시장 흐름 지켜본다면 선물지수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한 번 더 해주셨고요.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 그리고 가장 궁금한 부분들은 바닥에서 고개를 들면서 업황이 돌아오고 있는 업황 회복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일 겁니다. 오늘은 반도체 그중에서도 장비 MLCC 쪽에서 상승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정이 나온다고 적극 매수에 가담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만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조금 신중하게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 지금 우리 시장에서 튀어오르고 있는 차장님 눈에 띄는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여러 가지 보이는데 그중에서 몇 개 찍어서 말씀드리면 풍력하고 태양광 쪽 올라가는 거 눈에 좀 보이고 있고 언제부턴가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 조금 더 압축을 해보자면은 칩 디자인 하는 업체들, 가온칩스부터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죠. 베커스부터. 근데 최근에 좀 쉬었다가 올라가는 게 이제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있고요. 이런 것들 조금 얘기를 해드릴 거고, 일단은 제가 이제 그 풍력, 태양광 쪽 얘기를 먼저 신재생 쪽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좀 태양광 쪽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태양광 쪽은 다들 뉴스로도 접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퍼스트 솔라가 14년 만에 최고치의 그 가격을 갱신을 했죠. 그런 이슈가 있어서 태양광 쪽이 지금 올라간다 이렇게도 보이고는 있는데 조금 더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중국이죠. 중국이 올해 태양광 발전 용량이 120기가와트를 확충을 합니다. 요거는 사상 최대 폭이에요. 전년 대비해서도 30% 늘어나는 거죠. 사실 2022년도에도 굉장히 큰 폭의 발전 용량이 중국이 늘렸기 때문에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2022년도 하반기에는 좀 안 좋긴 했었지만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다가 하반기 쉬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쪽도 이제 다시 움직일 채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뿐만 아니고 올해 세계의 태양광 발전 설치도 한 53% 정도 이렇게 좀 늘어날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으로 봤었을 때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괜찮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투자자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정도 체크를 할 것은 뭐냐면은 공급이 있거든요, 사실은. 공급 같은 경우에 SMM이라는 이제 그 업체에 따르면은 1월 달에 중국 폴리실리콘 생산량이 MOM으로 4.6%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10.3만 톤 이렇게 좀 기록을 했는데 이게 그 웨이퍼 대비 웨이퍼 생산량 대비 현재 폴리실리콘 생산량이 더 많거든요, 현재도. 네, 업계 전체 재고가 한 10만 톤을 넘어섰어요. 그렇게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은 공급 과잉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월 중하순부터 이제 투티어 업체 생산업체들이 계속 재고를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2월 생산량도 지금 한 10.5톤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폴리실리콘이 약간 좀 공급 과잉 상태가 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그 뒷단에 있는 이제 셀이라든지 모듈 가격이 연동이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앞단에 있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원가가 하락을 하니까 뒷단에 저희 이제 하나솔루션이 있을 테죠. 하나솔 모듈 업체에 하나솔루션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 폴리실리콘 가격이랑 원가가 다운되니까. 근데 좀 전반적인 큰 컨셉에서 보면 폴리실리콘 가격 떨어지면 모듈 가격도 하락합니다. 결국에는 약간 그런 리스크는 있는데 결국에는 수요로서 지금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큰 틀에서는 뭐 수요가 올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아직 지금 거래 정지돼 있는 하나솔루션은 계속 유심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칩스앤미디어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지금 가온칩스하고 메커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근데 칩스앤미디어는 왜 안 움직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칩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반도체 설계에 대한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로열티를 수취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세계 3위의 반도체 비디오 IP 업체라는 거, 칩스앤미디어가. 근데 비디오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역시나 어디에 들어간다? 자율주행 쪽에 많이 좀 들어가고요. 아니면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카메라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사물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또 트렌드하고 이렇게 좀 맞아 떨어지죠. 어제 같은 경우 또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일정 부분에 AI라든지 인공지능 관련주들,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한 영역에서 칩스앤미디어가 또 같이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칩스앤미디어도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특징들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풍력, 태양광 사실 뭐 전일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금 기지개켤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더불어서 시스템 반도체도 보면 좋겠는데 그중에서도 팹 디자인 쪽 종목들, 가온칩스라던가 칩스앤미디어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 지금 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가지고 오셨잖아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어제 그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 루트로닉이 수급도 괜찮고 움직이더라고요. 사실 저번 주라고 하기는 좀 짧고요. 이번 달 그리고 올해 들어서 아니면 좀 넓게 보면 한 작년 10월 달부터 미용 의료기기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괜찮아요. 클래식스는 2월 달 이후로 기관 매수가 한 90만 주 정도 들어오고 루트로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비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원택도 마찬가지고 기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루트로닉을 좀 보고 있습니다. 루트로닉이 1월 16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한 80만 주 정도 매수를 좀 들어오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이 변동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괜찮더라고요. 4분기 매출액이 한 805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YOY로 플러스 46%, QNQ로 플러스 25%예요. 영업이익은 207억 나왔죠. YOY 133%, QNQ 119% 플러스고 왜 그러냐? 이게 장비 매출이 굉장히 커요. 소모품 매출은 별로 없거든요, 루트로닉이. 근데 미국 쪽하고 유럽 쪽 대리점 매출이 증가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미국에서 장비를 직판을 하게 되면은 ASP가 가장 높고 대신에 고정비가 희석이 돼요. 고정비가 별로 안 들죠. 그래서 해외 주요 법인 매출 확대에 따라서 고정비가 희석돼서 영업 레버러지가 좀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돼요. 요새 이제 비용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높은 비용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은 업체들이 이제 고용도 감소를 하고 비용 축소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되려 이런 루트로닉은 이런 비용 고정비 희석되는 효과가 2023년도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매출액이 3,173억, YOY로 플러스 20%, 영업이익도 646억에서 YOY로 16%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현재 수급도 좋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박건희 차장님께서 선택을 해주신 실시간 매매 시그널 주는 바로 루트로닉이었습니다. 현재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셨는데요. 차장님, 오늘도 좋은 종목까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코스피는 0.19%, 코스닥은 0.15% 각각 상승과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좀 순매수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